알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신덕광후 강씨, 태조 이성계의 계비이자 조선 최초의 왕비이다. 본관은 신천 강씨의 분파인 곡산 강씨이며 상산 부원군 강윤성과 진산 부부인 강씨의 딸로 부계는 곡산 강씨이고 모계는 진조 강씨이다. 신덕광후의 사촌 강우는 이자춘의 형 이자흥의 사위였는데 이런 인연으로 이성계와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남편 이성계보다 무려 21살 연하로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강씨는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호보다 2살 어렸고 차릉 이방과 보다 1살 많았으며 또 정종의 아내인 정한왕후보다는 1살이 어렸다. 언제 혼인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387년 딸 경순 공주가 이미 혼인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강씨의 나이는 32살이었고 경순 공주가 15에서 17살에 혼인을 했다고 보면 10대 중후반에 이성계와 혼인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되고 현비에 봉해져서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었다. 태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으며 자신의 소생인 이방석을 세자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신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정작 자신보다 21살이나 연상인 남편 태조는 74세에 승하하여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장수한 국왕이 된다. 자식으로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무안대군, 의안대군, 경순 공주를 낳았다. 꼭 남의 일처럼 말하는구먼. 자넨 어찌 그리 야속한 말만 골라 하는가? 형님, 경처와 향처. 사실 신덕광후 강씨는 고려시대 불법이었던 중혼을 한 셈이다. 고려시대는 공식적으로 일부일처였으므로 고려시대 기준상 명백한 불법에 속한다. 고려시대는 이처는 금지였기 때문에 고려의 국왕을 제외하면 모두 공식적으로 일부일처가 된다. 그런데 고려시대 말기에 혼란으로 벌어진 지배층의 문란 때문에 가족관계 파악에 곤란을 겪는데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현지처이다. 자세한 내용은 드라마 태종 이방원으로 보는 태조 이성계의 향처 신해왕후 한시 편이 경처와 향처 부분을 보시고 오시길 바란다. 아무튼 신덕광후 강씨는 첩이 아닌 처로 이성계의 부인이 되었다. 고로 경처 자식이나 향처 자식이나 전부 적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 조선 최초의 왕비 강씨는 동북면 변방 출신의 장수였던 이성계를 중앙에 있던 자신의 가문 곡산 강씨 가문과 연결해서 이성계를 결국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적극 지원했다. 또한 먼저 결혼한 이성계의 부인인 향처 신해왕후 한씨가 조선 건국 10개월 전에 사망하자 태조 이성계는 경처 신덕광후 강씨가 현비라는 칭호로 불린다. 신의왕후 한씨는 건국 후 절비라는 시호를 받아 예우되었다. 그러나 당시 신덕광후가 현비로 있었기에 제대로 된 왕비로서는 대우받지는 못했다. 참고로 이때 절비 한씨와 실질적 조선 최초의 왕비 현비 강씨갑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선 초기의 호칭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신덕광후 사후의 명에서 온 칙서를 보면 강씨를 수비로 칭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최소한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기 전만 해도 신덕광후 강씨는 실질적 조선 최초의 왕비로서의 위상은 확고한 편이었다. 이는 대외적인 인식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 왕실에 살아있는 유일한 왕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칭호라고 여겨진다. 죽은 그녀의 권위가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인 신덕광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선 최초의 왕비 역할은 신덕광후 강씨가 되었다. 만약 신해왕후 한씨가 조선 개국 때 살아있었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왕비가 먼저인지에 대한 서열 싸움이나 고려 국왕처럼 정실 부인을 여러 명 두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후 역사는 우리가 아시듯 태조 이성계가 신덕광후 강씨의 소생인 차남 이방석을 왕세자로 만들어 정통성 없는 왕세자 책봉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 사실 신덕광후 강씨가 보이기에 여자여서 관직이 없었을 뿐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중 하나는 바로 신덕광후 강씨였다. 향처 한씨 소생 왕자인 이방후, 이방과 이방원도 전주 이씨의 흥기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지만 이성계 가문이 동북면 총구석이 아닌 개경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성계가 경처로 뒀던 강씨의 집안,
고려 말기부터 급성장해 당대에 이름 있는 권문세가 중 하나로 올라섰던 곡산 강씨 집안의 지원 덕분이었다. 만약 곡산 강씨와 혼사가 없었더라면 이성계는 권력과의 비호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과 고려 말기에 들어서 명망을 쌓은 신흥 고위 관료에 그쳤을 것이기에 적어도 문종 입장에서 조선 건국의 기반과 지분에는 신덕왕후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방과의 이방원이 조선 건국을 보조한 개국공신의 수아들이라면 신덕왕후 강씨는 정도전과 더불어 건국의 동지라는 보다 확고한 입지가 있었다. 그렇다고 수많은 전장에서 종군하며 아버지 이성계를 구국의 명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떠받친 차남 이방과나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는 고려 문과제를 합격하여 전주이시 가문을 동북면토에서 어엿한 문벌 가문으로 편입시킨 이방원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덕왕후 강씨는 현비로서 죽은 절비 한씨 대신에 실질적 조선 최초의 왕비가 되었다. 좀 어떠신가 궁금하여 왔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세자. 조선시대 최초의 왕비가 된 신덕왕후 강씨의 이남 이방석이 조선시대 최초의 왕세자가 된다. 그의 나이 10살이었으며 1392년 조선 개국 한 달여 만인 8월에 바로 왕세자가 되었다. 이방석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팔남이자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차남이다. 그러나 모두 아시듯 향초 신해왕후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모두 장성한 상태였고 이 중 몇 명의 아들들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조정에 출사하여 이성계를 도와주고 있었으며 대부분 조선 개국에도 큰 공을 갖고 있었다. 이런 아들들을 내버려두고 신덕왕후 강씨만을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우고 여기에 더해 그의 아들 이방석을 왕세자로 세우자 신의왕후 한씨 소생 아들들의 불만이 폭발할 건 당연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신의왕후 한씨 소생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엮여있는 수많은 가문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폭발했다. 결국 이것은 제1차 왕자의 난이란 형태로 표출된다. 물론 신덕왕후 강씨가 주도적으로 일이 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태조 이성계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신덕왕후 강씨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었는데 문제는 신덕왕후 강씨 또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왕세자 책봉은 아무리 봐도 이 신덕왕후 강씨의 영향력이 있었으며 당신은 예왈선초라서 남편의 집안과 부인의 집안이 사실 동등한 입장이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기에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어 외척에 대한 숙청을 많이 한 이유도 당시의 시기상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즉 태조 이성계 입장에선 신덕왕후 강씨를 사랑해서도 있었겠지만 경처 강씨가 이방석을 세자로 삼아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으며 그녀의 외척 가문의 영향력도 한 몫을 했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향처 한씨가 조선 건국 이전에 죽었고 한씨 집안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 왕세자 책봉을 무리하게 강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듯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소생 왕자를 세자로 삼을 생각이 있었던 시점에서 왕실의 분란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태조 이성계는 왕자들과 사위의 봉우를 정하면서 이들의 절제사 임명도 병행해 친위 군사력을 재편성했는데 위흥 3군 부사 정도전을 필두로 신해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차남 이방과만 임명했으며 신덕왕후 강씨의 장남 이방건과 신덕왕후 강씨의 장녀 경순 공주의 남편인 이재등만 임명하였다. 여기에 더해 정도전이 사병 격파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 외 가문의 팔다리를 다 자르겠다는 의미였고 정도전의 요동 정벌로는 소국이 대국을 칠 수 없다는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아 조선이란 국가를 세운 입장에선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자식들과 이 가문들과 연결된 수많은 가문의 불만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한 지 2년 만인 1394년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장남 이방후가 후계자 경쟁에 밀려서 술이나 마시다가 과음으로 사망한다. 지옥의 영원한 불빛 속에서 피눈물을 함께 흘리는구나. 피눈물을.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 공이 있고 어지러야 한다는 태견론도 아니고 장남이 왕위를 승계한다는 장자론도 아닌 차남 이방석의 왕세자 책봉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신덕왕후 강씨 쪽에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반발할 수 없었다. 이 말을 증빙할 수 있는 말은 제1차 왕자의 난이 초대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가 죽은 후
기다렸다는 듯 일어났던 것이며 신덕광후 강씨는 1396년 태조 5년 음력 8월 13일에 사망한다. 제1차 왕자의 난이 1398년이 2년 전에 사망한 것이다. 만약 신덕광후 강씨가 오래 살아남았다면 아무리 이방원이어도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물론 태종 이방원의 특성상 언젠가 사고를 친 확률은 다분히 높았다. 결국 역사대로 신덕광후 강씨가 일찌감치 사망하는 바람의 아들 이방석의 권위를 유지해주지 못했고 무인정사라고도 불리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신덕광후 강씨가 후계 구도를 어지럽혔다는 책임을 뒤집었었다. 실질적으로 신덕광후 강씨는 차남 이방석을 세자로 만들어주고도 그를 밀어주지 못한 것이고 왕비의 아들이기에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는데 그 왕비가 죽어 국무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혼란을 일으킬 징조였다. 태조 이성계는 왕세자를 지키기 위해 신덕광후의 릉을 경복궁 지근거리에 조성해 그녀의 권위와 존재감을 유지하려 했지만 신의왕후 한씨처럼 먼저 죽은 사람의 권위는 한계가 자명했고 신덕광후 강씨 또한 그녀의 죽음을 기점으로 조선 최초의 왕세자 이방석의 보호막은 한없이 약해졌다. 즉 왕세자의 정통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왕세자 이방석의 명분이 점점 취약해져 버렸던 게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요인이 된 것이다. 아무튼 경초 강씨의 존호는 신덕광후라 하고 능모를 정릉이라고 했고 신덕광후 강씨의 묘는 현대의 정릉으로 남아있다. 다른 자들은 어찌 되었는가? 세자의 장인 심효생을 비롯해서 그 집에 모여있던 대신들은 모두 다 해치웠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왕세자 책봉에 더해 정도전의 요동 정벌과 사병까지 혁파하겠다 하니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된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과 그 반계 왕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이 반란 명분은 종친을 모함한 정도전을 척살하고 접정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명분이었다. 한양 신도의 공역이 완료된 지 2년 후인 1398년 음력 8월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비밀리에 무의하여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여러 왕자를 궁중으로 불러들인다. 이방원은 이를 정도전 등의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사륙할 계획으로 해석하여 미리 방지한다는 명분을 세워 1398년 10월 5일 삼남 이방에 사랑 이방관 등 여러 왕자와 많은 가문을 포섭하고 이숙본, 민무구, 민무질, 조준, 하륜, 박포, 이질안 등 휘하 부하들을 시켜 군사를 일으켰다. 그 뒤 남은의 집을 습격해 정도전과 남은을 살해했다. 10월 6일 박의,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을 살해하였고 별난의 책임을 세자와 정도전 일파에게 전가했다. 또한 세자 이방석은 폐위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 살해하고 이방석의 동복 형 이방본도 함께 죽여버렸다. 이 별난으로 세자 이방석이 폐위되었다. 참고로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차남이자 장남 이방후가 1394년에 죽어서 실질적 장남 역할을 하던 이방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이 모르시지만 왕세자 이방석의 친형인 무한대군 이방본에게 태종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에 참여하라고 한 기록이 있다. 즉 이 말은 동복 형제 이방본조차도 조선 최초의 왕세자 책봉에 불만을 느낀 셈이었다. 결국 신덕광후의 장남 이방본이 세자로 책봉되었다면 그나마 정시광후의 큰아들이니 적장자는 명분으로 가졌겠지만 이런 명분도 없는 조선 최초의 왕세자를 공도 없는 자에게 세운 조치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소수 재신이 국왕과의 정치적 소통을 장악한 상황은 신의왕후 한씨 소생 왕자들과 혼인 등으로 연결된 수많은 가문의 불만은 당연하였다. 결국 이방원이 수천 명의 병사를 동원했는데 이 많은 병사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불만을 느낀 몇몇 가문이 동조하였다는 뜻이고 수도 왕궁이 수천 명의 병사에 넘어간 것은 점점 떨어져갔던 왕세자 이방석의 정통성이 문제였으며 제1차 왕자의 난 때 심지어 제대로 된 전투조차 없었다. 결국엔 장성한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이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자녀와 나이 차이가 작거나 능력이 보잘게 없었으면 모를까. 다른 이들은 몰라도 사실상의 적장자가 된 차남 이방과와 다섯째 이방원은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분명히 후계자의 자격이 충분했고 특히 이방원은 조선 개국 초 기득권층과 항맥, 관맥, 혼맥도 탄탄했다. 처가뿐 아니라 처가를 통해 직접 얽힌 사돈 가문만 겹사돈인 사촌형 이천우의 집안을 제외해도 8곳에 달했다. 게다가 장인어른 민재가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라 민재의 제자들이 있고 이방원파라고 해도 좋을 상황이었다.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이 앞으로 이방원이 왕이 되는 큰 지지를 해주며 제1차 왕자의 난이 정통성을 갖게 한 것이다. 즉 왕세자 이방석은 태종 이방원과 별개로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실제 기록으로 봐도 동북면에서부터 동고동락해온 왕실 종친들은 신해왕후 한씨 소생 자녀의 편이었고 심지어 신덕왕후 강씨의 외조카 신씨는 신덕왕후의 앞에서 이방원을 편들었으며 신씨의 오빠이자 신덕왕후 강씨의 또 다른 조카인 신극에는 제1차 왕자의 난에 공로가 있는 자로 아예 이숙번과 부하들을 숨겨주고 거병 당시부터 병력을 지휘한 무인정사의 핵심 지도부였다. 그리고 당시 개국 공신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불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 정도전이 신덕왕후 강씨 편이었으니 사대 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무력사태가 발발하자 왕세자의 친형제인 이방원조차 왕세자 이방석을 돕지 않고 방관하기만 하는 파국을 초래해버렸다. 물론 방관만 하다가 신덕왕후 강씨의 장남 이방원과 반대파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사위 이제 또한 죽음을 맞게 된다. 이제 와서 왜 이러신 것이옵니까? 서방님,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일이다. 태종 이방원의 복수. 사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로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제3대 국왕으로 즉위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 최초의 왕비는 신덕왕후 강씨였다. 이는 신덕왕후 사후의 명에서 온 직서를 보면 강씨를 수비로 칭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대 인식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후에 신덕왕후 강씨의 위상은 한없이 격화되었다. 그 증빙으로 1406년 태종 6년 5월 2일 태상왕 이성계가 불공을 들인 후 신덕왕후 강씨 정릉 주변의 공신들의 집들이 한창 지어지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기록이 있다. 태종은 신덕왕후를 어떻게든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싶었으며 실제 역사로 보면 그녀의 배를 종묘에서 치워버렸고 신덕왕후 강씨의 기일이 되어도 조회도 파하지 않고 진행했다. 태상왕 태조 이성계의 체면을 생각해서 제사는 지내주었지만 그마저도 왕후가 아니라 후궁의 예로 지냈다. 태조 사후에는 아예 정릉 자체를 외지로 옮겨버렸는데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원래 오늘날 서울특별시 중구정동에 있었다. 당시 양주목 담당이었던 오늘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시켜버렸다. 마지막으로 능에 사용되었던 12지 상들과 병풍석들은 청계천을 치수한 김에 광통교를 세워서 석재로 사용해 물속에 거꾸로 쳐박아버렸다. 나름의 이장의 명분이 있었는데 사실 고려시대부터 도성 안에 묘를 쓸 수 없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가 사망하고 왕세자의 정통성이 약해지자 살아있던 신덕왕후 강씨의 존재감과 권위를 유지하고자 경복궁 바로 앞에 정릉을 두고 원철로 흥천사를 세웠다. 불교가 왕권의 비호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왕즉불 사상이므로 권위를 세우는 데는 불교가 훨씬 나으니 전부 신덕왕후 강씨와 조선의 처성세자 이방석의 권위를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보석이었다. 이를 눈치챈 태종 이방원이 모두 없애버렸지만 말이다. 또한 태종 이방원은 태상왕 이성계 사후에도 확실히 신덕왕후 강씨 지우기에 나서는데 1416년 태종 16년 신하들에게 신덕왕후 강씨가 자신의 어머니인지 물어보면서 태조 이성계의 후궁인 성비와 비교하는 등 격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연히 당대의 신하들은 신해왕후가 살아있던 점을 들며 신덕왕후가 계모가 아니라고 하였고 오히려 후궁 성비에 비교하며 후궁에 가깝다는 의견을 결론지어내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종대왕이 신덕왕후 강씨의 정릉제사와 기신제제를 없애며 신덕왕후 강씨의 지우기를 완성시킨다. 짱! 이 갓녀새끼가 근데 지 주제도 모르고 소리 어디서 날뛰니기야? 지가 진짜 왕이라도 되는 줄 아니기야? 신덕왕후 강씨 평가.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렇지만 만약 신덕왕후가 욕심을 버리고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이방원을 밀어주는 처세술을 보였으면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도와준 계모와 이복 동생들을 눈엣 가시로 여기긴커녕 오히려 더 잘 대해줬을 것이다. 실제 기록으로 봐도 태종 이방원은 계모 신덕왕후 강씨를 어머니처럼 모셨으며 위와도 회군 때 본인이 이방석, 이방원 등 그녀의 자식들을 구해서 우왕에게서 벗어났다는 점과 신덕왕후 강씨의 사후 태조 이성계의 후궁이 되는 성비원 씨를 태종 이방원이 어머니처럼 모신 점으로 봐도 신덕왕후 강씨의 가장 큰 실책은 당시까진 같은 편이었던 필방원 이방원을 적으로 돌린 신덕왕후 강씨의 큰 실책이지 않나 싶으며
활용점정으로 무리한 왕세자 책봉을 진행한 상황이 이방원에게 움직일 명분을 줘버렸다. 신덕왕후 강씨의 장남 이방번이 공양왕과 엮여 있어서 왕세자에 못 올랐다 하더라도 10살짜리 차남 이방석을 왕세자에 책봉한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무리한 왕세자 책봉이 더더욱 비판을 받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의 소생 종무에서는 차남 이방과가 가장 뛰어났고 문에서는 오남 이방원이 뛰어났으나 신덕왕후 강씨 소생의 아들들은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 결국 신덕왕후 강씨가 반드시 제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 할 당위성도 절박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도 무리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는 동복 형제인 이방권마저 동복 동생인 왕세자의 위기를 수수방관하며 어부지리를 노리다가 결국 둘 다 모두 죽고 말았다. 또한 왕세자 이방석은 남의 가축을 멋대로 쏴 죽이거나 궁안에 창기를 들이거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등의 일을 벌였다. 태조 이성계조차도 놀려고 해도 놀지 못하게 하라는 엄명을 내렸을 정도로 천방지축이었다. 결국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의 능력으로 남편을 왕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지만 권력에 취해 욕심과 결합하여 이방석의 왕세자 책봉이라는 당위성도 없는 일을 진행하였고 이에 굴복한 태종 이방원 및 수많은 가문이 신덕왕후 강씨란 권력자가 죽자 신덕왕후가 죽은 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아들들인 이방석과 이방권은 끝내 이복형 이방원에 의해 살해당했고 신덕왕후 강씨의 딸 경순공주의 남편이자 강씨의 사위인 흥안군 이제도 죽었으며 경순공주도 주로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기거했던 사찰인 정업원에서 여생을 머무는 등 신덕왕후의 실질적인 혈통은 모조리 끊겼으며 태종 이방원의 신덕왕후 지우기 프로젝트로 조선시대 초기 내내 후궁 취급을 받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